처음엔 집에 있는 술을 훔쳐오라고 했다. 그 다음은 보석이었다. 싫다고 거절하면 끝없는 폭력이 이어졌다. 모두가 인정하는 학교 공식 왕따 이현. 언젠가부터 홍재민이 날 스토커라고 불렀고 이젠 전교생이 나를 피하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그럼 출석부터 부른다. 송이현. 예, 선생님. 방학이 끝나고 돌아오니 웬 모르는 소년이 이현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루아침에 달라진 스타일과 요 체계적이고 신박한 물건도 문방구에서 파는 거냐? 마치 조선시대에서 날아온 듯한 이상한 태도. 알고 보니 그는 방학 사이에 엄청난 일을 겪어온 참이었는데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재민아. 진짜 대가리에 문제 있냐? 떨어지면서 대가리를 좀 다쳤거든? 육교에서 떨어졌어. 네가 밀었지? 네가 죽인 거다, 재민아. 신새끼가. 설마 이대로 싸움까지? 나 칠성파 넘버2 김득팔이야. 더럽게 느리네. 이 몸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사실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현이 아니었는데요. 잠시만. 땡. 지금 이현의 몸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아저씨. 아우, 두통 있으세요? 두통일 때는 약 한 통 말고 2통 드셔야 됩니다. 형님! 광수 잡았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일원이 안 늘어요. 공부는 시간 싸움입니다. 유명한 건달 조직 칠성파의 2인자 김득팔이었습니다. 선생님 모셔라. 예. 계속되는 주먹 싸움에 지쳤는지 때늦은 수능에 도전하고 있던 득팔. 수능 성적은 잘 나온 게요? 7, 8등급 합니다. 네가? 그 정도면 엄청 잘한 거 아니여. 수능은 1등급이 제일 잘하는 거. 그런 득팔이 기특했는지 칠성파의 보스 칠성형님이 엄청난 제안을 하는데 네가 회장이야. 득팔이 네가 물려받아. 너는 들어가라.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나 한 바퀴 돌다 들어갈게. 드디어 조직의 1인자가 될 날이 코앞에 다가온 그날 밤 육교에서 떨어지려는 한 학생을 발견하면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간신히 살았나 싶던 그때 이후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던 소년의 몸에서 눈을 뜨게 된 득팔. 그래, 동수야. 알고 보니 득팔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였고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라. 죽긴 누가 죽어? 너 지금 내가 이 꼴이랑 못 알아보나 본데. 좀 줘라. 갈 곳을 잃은 득팔의 영혼이 소년의 몸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그냥 가. 야, 나 다시 살아 돌아올 거니까 그 묘자리 가서 돈으로 물러라.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득팔은 다시 한번 다이빙을 시도하는데 허무하게 끝나버린 득팔의 발악. 장례식 끝났어 이미. 3일 전이야. 결국 득팔은 빼도 박도 못할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득팔행님, 저는 형님 못 있습니다. 대신 훨씬 젊고 팔팔한 육체를 받게 된 득팔. 그래도 나가줘야겠지. 근데 얘는 가족도 없나? 이제 인사도 안 하니?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어느 집안의 살벌한 권력 다툼이었으니 내 엄마가 시켰지? 어? 너 관심 받고 싶어서 이 난리야? 네 엄마 뒤치다거리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알고 보니 육체의 주인인 이현은 오은호 집안의 서자였고 부모는 어디 가고 저런 인간이 온 거야? 심지어 이현은 심각한 왕따까지 당하고 있었죠. 홍재민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다 그만두고 싶다. 없어지면 좋겠다. 제발 나 좀. 나도 그만두고 싶다. 죽고 싶다. 그렇게 학교 가게 네 몸 좀 빌리자. 나는 이제 송이현이다.
이연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득팔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너 왜 방학동 연락 씹었냐? 너도 나 보고 싶었냐?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재민아. 진짜 대가리에 문제 있냐? 나 칠성파 넘버2 김득팔이야. 하지만 결과는 참패. 그런데 가자, 보건실. 세경이라는 소년이 왕따인 그를 다정하게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이기지도 못하면서 홍재민한테는 왜 덤빈 거야? 이 몸이 이렇게 느릴 줄 알았겠냐. 야, 그리고 이 정도 상처는 군대에선 상처도 아니다. 너 군대 안 갔잖아. 농담이다. 잘 웃네. 세경이 득팔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유는 우리 절친이었잖아. 나 사실 기억상실이다. 하지만 반갑다, 친구야. 우리 친구였던 적 없어. 너 나 협박했잖아. 아무래도 세경과 이연 사이엔 심각한 과거가 있는 듯 보였죠. 내 본성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폭로할 거랬지. 너 송현 아니지? 넌 내가 송이언이 아니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이연이 수상하기만 했던 세경.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 말고 공부나 하자. 이한 학생, 친구 왔어. 역시나 세경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너 공부 좀 가르쳐 주려고? 내가 알아서 한다. 먼저 가서 기다려라. 급기야 득팔의 방을 몰래 뒤지기까지 하는데 너 뭐하냐? 내가 송이언니를 어디다가 숨겨놨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송현 어딨어? 알고 보니 이연이 몸을 던진 그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너 송이언한테 뭔 짓 한 거냐? 육교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너 만나고 이젠 엄마마저 말썽을 피우는 상황. 마시고 다 잊고 싶은데 왜 그것도 못하게. 너만 아니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아직 안 늦었어. 불행한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은 이연뿐만이 아니었으니 친구 누구? 도대체 어디서 뭘 했길래 거짓말까지 한 거야? 친구 누구? 송현. 넌 검사 아들이야. 네.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하지 마. 세경은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쿨타임이 찼는지 또다시 득팔을 털러온 일진들. 우리 이현이 재민도 한번 볼래? 하지만 아이 또라이야! 선방 날려. 이미 득팔은 이 몸에 완벽 적응한 후였는데요. 재민이 주먹 좋네. 상담 중에 재민이가 이연이를 괴롭힌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선생님이 애써 왕따 당하는 제자를 지켜주려고 하지만 네가 좀 말려줄 수 있겠니? 오히려 득팔을 말려야 할 판. 벌레 하나 못 죽일 그런 인상이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 가만히 있어?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당했으면 갚아줄 생각을 했을까? 다행히 담임 열어서 선생님은 득팔의 재민이랑 편이었죠. 친구들 처벌받게 하자. 재민이 정도면 자퇴 혹은 강제는 받을 수 있을 거야. 강제 전학을 보낼 것도 없이 바로 꼬리를 내려버린 일진들. May turn you into a... 재민아, 등교 시간 맞춰 와라. 그러나 득팔을 괴롭히던 사람은 일진들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써. 왜요? 전에는 아주 빌빌거리는 연기라도 하더니. 내가 진짜로 막 나가면 감당 못 하실 텐데. 이게 어디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나대. 하지만 본처 죽으면 본처 자리가 어머니께 될 것 같으니까 똥줄 좀 타시나 봐요? 이런 입만 산 여자에게 쫄 득팔이 아니었죠. 내가 어디 있을진 내가 정해. 그러자 그녀도 반격의 준비에 나서는데 저대로 두면 안 되겠어. 아들,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이연의 아버지를 모시는 회장비서. 그녀는 눈엣 가시 같은 이연과 이연의 어머니를 넋앤 후 권력을 독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요즘 병원에 계시잖아. 네 엄마가 오케이 건설 사모될까봐 본처자리 꿰찰까봐 무서운 거지. 그러다 진짜 네 엄마 쥐도 새도 모르게. 아들이 있다 했지. 이를 위해 깡패들을 고용해 이연의 어머니를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일 커지지 않게 얼굴 안 알려진 놈들로 줄이고. 그리고 그 깡패들을 이끄는 이가 득팔의 부하였던 동수와 종철이었고, 안녕하세요. 이연을 괴롭히던 일진들까지 동수의 밑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어떤 코딱지만한 놈이 칠성파에 득파랑님 들먹였는데 기감잡고 갔다 이거가. 애한테 그 형님 관련된 거는 건들지 마라. 유전자 검사용 서류지 좀 준비해줘. 그것도 모른 채 친구 만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던 득팔. 그리고 그동안 묻질 못했는데 아버지께 혼나진 않았냐? 친구 누구? 하지만 세경은 어쩐지 그에게 벽을 치는 느낌인데. 별일 없었어. 재민아! 최세경이랑 나 전에는 어떻게 지냈냐? 아니 네가 일방적으로 최세경 쳐다보면서 스토킹한 게 다지. 그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사실 이연에게 있어서 세경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세경이 신고를 해줬다고? 세경은 이연을 학교 폭력에서 구해주려 했던 유일한 인물이었고, 최세경이 학폭으로 신고한 건 어떻게 됐냐? 너도 학폭 아니랬잖아. 선생님도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넌 진짜 없어져도 모르는 존재였다고. 우리도 앞으로 재밌게 놀자. 최세경? 안 갔어? 시험 끝나서 농구한 게임 했지. 심지어 남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엄친아였는데요. 야자 시간에 수학 스터디 할래? 하지만 세경은 어쩐지 그들과 친해지고 싶지 않은 눈치인데. 난 왜 빼냐? 우두머린 내가 해도 되겠냐? 이연이 하면 나도 할게. 스터디는 기회 될 때 다시 얘기하자. 나한텐 따박따박 잘 두고져라더니 왜 쟤들 앞에선 가만히 행세냐?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거든. 인간적으로 스토커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알고 보니 이들은 뒷담화를 일상으로 삼는 쓰레기들이었죠. 한판 어때? 야. 역시나 바로 참교육에 나선 득팔. 소리야. 대신에 내가 이기면 이거 내 거다. 형이 농구한다고? 이번엔 주먹 다짐 대신 나름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쓰레기들의 길을 눌러주기로 하는데. 결과 나왔어요? 송민서 씨 99.9999% 친자 관계야. 그 두 사람은 가족이 맞다는 거지. 그야말로 멋짐이 폭발해버린 득팔의 모습에 지금의 성현이 내가 알던 진짜 성이야? 사람이 저렇게 바뀔 리가 없어 절대. 세경의 눈에도 콩깍지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스토킹하는 거 본 적 있냐? 니들도 뒤에서 씹고 비웃는 거 그만해라. 불장난이 계속되면 불구덩이에 밀어 넣어지는 수가 있다. 그러나 세경도 사실 정상적인 놈은 아니었는데요. 학폭위는 좋은 제도 같던데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그래봤자 학교 안에서 하는 거니까. 진흙탕 싸움 돼? 그럼 뭐가 제일 좋은 응징이냐? 그냥 죽여. 정상 참작받고 나와. 하루는 세경이 어딘가 쎄한 눈빛으로 득팔에게 파인애플 케이크를 권하는데. 이거 먹어. 케이크? 그러나 성심껏 고민한 결과냐? 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야, 오케이. 설마 푸딩에 독이라도 들어있던 걸까요? 이번 일로 세경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연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이연이 파인애플 알레르기 있어. 근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네가 기억을 잃었다고 거짓말이니까. 너 성현 아니잖아. 자신이 진짜 이연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를 털어놓는데.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집에 찾아온 이연이를 돌려보내고 겨우겨우 번호 알아내서 전화했지만 받지도 않고. 나 때문에 상처받아 아픈 걸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뒤늦게 이연을 발견했을 땐 이미 득팔이 이연의 몸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 내가 죽게 만든 걸까봐 정말 미쳐가는 느낌이었어. 송이연한테 무슨 짓 한 거냐? 다 네 잘못이야. 세경은 이연에게 그날의 일을 사과하고 싶었죠. 사과가 하고 싶다는 거냐? 돌아올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언젠가 돌아올 이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두 사람. 할게. 너 도울게. 송이연 안 죽었다. 걱정 마라. 그렇게 든든한 친구를 얻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 번호판이 없다. 비서가 고용한 깡패들이 어머니를 납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저 새끼들 신경 쓰지 말고 문 닫아. 깡패 조직에 지원했다가 하루아침에 범죄에 휘말린 일진 재민이. 안녕하세요. 다행히 득팔이 맹활약을 하면서 간신히 납치범들을 제압해 가는데 이 몸뚱아리 지키는 법부터 배우자. 어찌어찌 위기는 넘겼지만 비서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죠. 내가 여기서 잘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혹시 어머니가 원한 살만한 사람이 있었니? 이 사건 납치 아닙니다. 이미경이 어머니를 노리고 사람을 보내 제거하려 한 철저한 계획범죄입니다. 하지만 주차 문제 해프닝이랄까요? 득팔은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하는데 신고 취소 가능합니까? 술 먹고 남의 집 앞에 주차 실수한 거 가지고 우리도 사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이 모든 건 이연의 복잡한 가정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한 득팔의 배려였습니다. 경찰들이 건드리면 송이현이 인생이 확 바뀐다. 송이현이 잘못될 일 없다. 아니, 그래서 이 건은 그냥 덮는 거야? 내 방식대로 응징한다. 경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비서를 처단하기로 한 득팔. 저 상태론 도움도 안 될 거고 회사로 찾아가야 되나? 그럼 여사님도 이미경 번호가 없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비서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2주에 한 번 일방적으로 연락이 와서 연락 오는 번호 좀 봅시다. 지금 가실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전문이라며. 경찰서를 찾으면 어떡할 거야? 그 여자 아들이 날 찾고 있다고. 비서 또한 계획에 실패하여 발을 구르고 있는 상황.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재민도 경찰에 잡혀갈까봐 홀로 마음을 졸이죠. 이 집에 무슨 일 없었나요? 저는 저기 저 아래 살거든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세경 또한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인데 습관이야. 관리하면 금방 나아져. 집에 뭔 일 있냐? 처음 보는 동네 양아치 놈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때렸다고? 네. 가자. 자신이 납치 사건에 휘말렸던 사실을 아버지께 들킨 것이었죠. 참 치밀도 해. 넌 네 아버지가 검사라는 사실도 잊은 거냐? 사람들 움직이는 흔적이 없잖아. 도대체 너 요즘 왜 이러는 거야? 네가 뭘 하든지 내가 다 알아야 돼. 됐고 들어가. 학교에 경찰 찾아갈 거야. 분명 신고하셨을 거거든. 나 때문에 말 못한 거냐? 사실대로 말하면 이 조사관 지금 받았어. 아버지가 득팔같이 위험한 친구를 가만히 놔둘 리 없었는데요. 혼외자의 왕따 갑자기 이놈이랑 친해졌다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 앞에 나타난 뜻밖의 인물. 야, 우리 다음에 그거 배우자. 나 그 과탐 문제집 좀 빌려줘. 집에 있다. 들어가자. 송이요? 설마 이 집 살아? 옆집 사람들이 너희 집 앞에 그 경찰 왔다던데? 재민은 경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된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신고 취소했다. 근데 넌 우리 집 앞에 얼마나 죽치고 있었으면 그런 얘기까지 듣냐? 그 뭐 누가 다치거나 뭐 납치된 거나 한 건 전혀 아닌 거고. 긴장이 풀리니 바로 허기가 밀려오는데 와, 이거 맛있다. 이거 이름이 뭐야? 카라멜 마끼아또. 일본 건가 보네? 너 밥 안 먹었냐? 어제 아침에 찬밥 좀 먹었나?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밥부터 먹자. 생각보다 더 호구였던 득팔. 먹어라. 너 먹으라고 차린 거다. 그런 득팔의 모습에 재민도 점점 뻔뻔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작업하면 안 되냐? 부모님은? 아빠는 지방은 돈 벌러 갔고 엄마는 집 나갔어. 매트 깔아줄 테니까 바닥에서 자라. 기어코 선을 넘어버리는데 나 며칠 더 있어도 돼? 우리가 친구냐? 야, 그 정도 맞아줬으면 됐지. 하지만 그 영상 아직도 돌고 있더라? 아, 고발합니다 시리즈? 그건 우리가 찍은 것도 아니야. 딴 놈들이 찍어서 올린 거지. 전라 웃기지? 진짜 웃긴 게 뭔지 보여줘?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넌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래서 죽었냐?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득팔은 이런 쓰레기를 용서해줄 정도로 대인배는 아니었죠. 며칠 재워달라고 했다고 더럽게 발작이네. 게다가 재민은 득팔에게 있어 부모님의 원수나 마찬가지였으니 우리 재민이 철면피구나. 왜 쌍으로 지랄들이야! 너 이현이 어머니 납치범이잖아.
괜찮으세요? 봤어. 그 승합차에 있는 너. 깡패들과 연결된 단서가 제 발로 굴러들어온 상황.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거냐? 그 형님들이 동수파라는 것만 알아. 마침내 깡패들의 정체를 알아내면서 이미경을 잡으려면 그 놈들부터 만나야 한다. 집에 가서 어머니랑 여사님 좀 지켜주세요. 혼자서 깡패들의 기지로 돌격하려 들지만 제 친구가 조폭들한테 납치된 것 같아요. 여기가 한성고등학교 앞이라고. 경찰들이 건드리면 송현이 인생이 확 바뀐다. 친구들이 장난친 것 같아요. 깡패들이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데 제법 체구가 있는 성인 남자들. 키가 크고 왼쪽 다리는 다친 적이 있어. 동수다. 그가 알던 동수는 이런 비겁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죠. 동수야, 너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바로 형님 모드로 변해 동수를 혼내지만 네 득파령님 돌아가시게 만든 그놈이네. 이미경이 어머니도 모자라 나까지 납치하라고 시키더냐? 니들 설마 칠성형님까지 지킨 거냐? 누가 어디서 칠성형님을 뒷먹이나! 아무래도 막 나가는 동생들에겐 내가 답인 것 같은데. 아, 고딩 상대로 뭐 하는겨? 바로 필살기를 꺼내려는 순간 왜 안 넘어가냐? 싸움은 체급이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청소 제대로 다 마치고 가. 득파를 납치했으니 이제 이연의 어머니를 납치할 차례. 뭐야? 여기로 간다던데. 하지만 재민은 더 이상 범죄에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건 형님들 사정이고 너도 신경 꺼. 너 잡아오래. 신호텔로. 조직에서도 이미 나가리가 된 상황. 안치기 진짜. 잡아! 한편 득파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던 세경. 학교 마쳤지? 독서실은 이제 다니지 마. 그때 재민이 엄청난 정보를 물어다 줍니다. 지금 송현내로 조폭들 모이고 있대. 송현 어머니 또 납치하는 것 같아. 송현 신호텔에 잡혀있을 거야. 나도 잡아서 거기로 데리고 오라 했거든. 그렇게 아버지의 연락도 무시한 채 세경이 현장으로 향하고. 학교 맞아? 저기 혹시 옆에 이현 학생 있어? 집에 꼭 계세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그 회사에 있는 경호원 전부 다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이에 아버지도 세경의 뒤를 밟기 시작하는데 정작 득팔은 동생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죠. 너야말로 제정신이냐? 이런 양아치 짓 하려고 동수파 만든 거냐고! 납골당에 남긴 메모도 다 쇼였냐고. 네 원래 득파령님이랑 아는 사이였던 기자. 득파령님은 가족이었다. 칠성형님은 어디 계신 거냐? 안 돌아가셨고 못 모셨을 뿐이다. 이쯤 되니 동수도 슬슬 그에게서 득팔의 냄새를 맡게 되는데요. 해체해라. 야, 네가 조폭 같다. 내가 해체라도 할 것 같으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동생을 위해 협박에 나선 득팔. 십자인데 한쪽 다리로 지탱하는 동작 못하는 거 안다. 나는 그 다리에 체중이 실리도록 움직일 거고. 순식간에 동수를 자신의 편으로 회유하면서 이미경, 내 눈앞에 데려와라. 해체하면 너도 고향 가서 꼼장어집 좀 차릴 수 있게 내가 지원해줄게. 만약 그 안에 해체 안 하면 빈손으로 해체되는 거다. 자신의 정체를 은근슬쩍 흘리는데 너 아직도 엘리게이터를 아리가토로 읽냐? 마 철저히 해라. 동수야. 예 형님. 그 마철저라고 쇠공이를 깎아서 바늘을 만드는 노력으로 노력하면 아무리 힘든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마 철저히 해라 뭐 이런 거 같습니다 형님. 도대체 누구? 너 여기 왜 왔어? 때마침 득팔을 구해줄 인물까지 현장에 도착합니다. 일부러 나 여기 오게 만든 거야? 그래야 경찰 부르지도 않고 친구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가 왜 그딴 놈 일에 끼어들어? 사람도 납치해가는 놈들이에요. 도와주세요 제발. 정작 득팔은 알아서 위기를 빠져나오고. 세경이 아버님 되십니까? 넌 여기 기다리고 있어. 부장검사
세경의 아버지가 확실히 상황을 정리해버리는데 우리는 완화건설하고 일 안 합니다. 그냥 할 하십시오. 송이현 집에 풀어놓은 부하 먼저 걷어볼까? 이대로 검찰에 딸려가면은 조직도 끝일 것 같은데. 결국 줄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예? 철수해. 내 허락도 없이 부하들을 철수를 시켰다고. 비서의 원대한 계획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병원에서 나랑 약속을 했을 텐데. 지금 나와봐라. 수술할 돈이 없다 안 하나. 사실 동수는 수술비가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칠성 형님을 살리기 위해 일거리 좀 필요하지 않아요? 비서와 손을 잡고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던 것인데요. 거래 조건은 당신 형님 수술비. 우리 형님 수술비를 1시간 후면 수술 들어갈 거야. 현남동 신호텔로 와. 합니다. 그는 이제 비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죠. 엎어진 밥상은 제가 주 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이야.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다 다른 놈들한테 넘겨버린다. 그리고 여기 절대 복종을 강요받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야?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버지가 나랑 놀지 말라더냐? 너 때문 아니야. 그럼 약속해. 송이현이하고는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제대로 된 친구 좀 사겨. 핸드폰도 바꿔. 널 위한 거니까. 네 잘못 없다. 공부는 계속 봐줄게. 당연히 세경은 득팔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을 생각이었지만 뭐 너한텐 송이현이가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버지가 재현이네 가족을 되게 좋아하셔. 그 농구. 야자 시간에 수학 스터디 할래? 겉으로는 아버지가 붙여준 친구인 재윤과 친한 척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봐도 재수없네 저거. 친구조차 마음대로 사귈 수 없는 세경은 점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결국 가출까지 해버리는데 여기 생각보다 높다. 괜찮냐?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 오늘 하루만 너희 집에서 자고 가도 될까? 가자. 이웃교 터가 안 좋다. 네가 못 해본 거 알아. 나 동해바다는 처음이야. 야, 동해바다는 짜지도 않다. 그렇게 즉석 바다 여행을 떠난 두 사람. 뭔가 자유롭달까. 아니, 네 사람. 갈아입을 옷은 있냐? 옷 사러 가자. 동수는 또다시 득팔을 납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지금 쟤들이 하는 여행 루트가요. 적당한 때에 잡아가 정말 비행기 태워보내는 게 목표다. 강릉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유, 거 깐깐하시네. 뭐 어른들하고 통화라도 해보시겠어요? 어떡하냐. 이 밤에 갈 곳도 없는데. 내가 아는 곳이 한 군데 있다. 실컷 논 후 자신이 아는 여관으로 세경을 데려온 득팔. 너 예전에 여기 살았어? 여기서 한동안 일한 게 다다. 설마 진짜 득팔 형님 아들은 아니겠죠? 그냥 모가지 끌고 와갖고 제대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고 넓기다. 니 앉아도 되나? 아니요. 동수가 혼자서 기회를 노리는 사이 어쩌다가 그런 거야? 득팔은 정말로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내는데 벽에 박았어. 아버지를 보면 숨이 너무 막혀. 마침내 세경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귀가가 5분만 늦어져도 돌아오는 말이나 벌이 너무 가혹했어. 감정 하나 통제 못하는 놈한테 이런 건 다 소용없어. 난 그 어떤 것도 욕심내면 안 되는구나. 심지어 설마 아니시죠? 이런 짓을 하는데 안 지켜볼 수가 있어? 아버지는 재윤을 이용해 세경의 학교 생활마저 감시했고 약속을 지켰어야지. 제가 잘못했냐고요? 네가 잘했다는 거냐? 저 죄수 아니에요. 어디서 있다이 말 듣자. 세경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죠. 여기 생각보다 높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네 잘못 아니야. 힘들면 손을 내밀어라. 그러자 세경에게 채워진 목줄을 풀어주기로 한 득팔. 아버지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걸 거다. 알 수 있게 도와주자. 세경을 대신해 아버지께 도전장을 내밀고 너하고 같이 있을 줄 알았다. 세경이 바꿔. 잡니다. 와서 빌라고 해. 아들이 아버지를 부서워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너무 씨. 어디냐? 형님이 2층으로 오란대요. 자신의 세력을 다시 모으기로 하는데요.
넌 번호 바뀌었더라. 또 반말 확. 피 빼. 유전자 검사 넘겨버릴게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부하들의 과거를 줄줄 읊으며 정체를 드러내는 득팔. 너의 아버지 얘기부터 해볼까? 말 조심해. 너희 아버지 농사 지으셨다. 그런데 작년 초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장애에 있는 너희 누나 시설에 보내졌다. 지난달 시설비 내가 보냈다. 동수 너는 고하다. 길에서 헤매던 널 내가 국밥집에 데려갔지. 수육 하나 더 시켜주면 내 밑에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네 꼴랑 6,300원에 건달이 되겠다는 거냐? 마침내 두 사람도 그를 알아보는데 맞아. 사실은 내가 네가 김득팔 아들인 걸. 저 득팔 형님 아들로 했어야지. 이쯤 되니 득팔도 그냥 아들 행세를 하기로 합니다. 먹어라. 형님이 버릇을 희한하게 들이는데. 와서 먹어라. 아니 삼촌들이다. 그렇게 득팔은 간신히 두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니들 연락 못 받았냐? 누구한테? 한종철. 내 아버지의 동생의 동생이다. 삼촌들 내가 부탁이 있는데. 두 사람의 권력을 이용해 재민의 처벌 문제까지 해결하는데요. 학교에 와야 할 놈이 학교를 안 왔네. 그놈은 그만 찾는겨. 이현아. 그러자 이번엔 세경의 아버지가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세경이 원래 이런 애 아니었어? 아버지 저랑 이야기하세요. 제발요. 조용히 단둘이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세경의 스트레스가 쌓여가는데 정말 세경에 꼬셔서 외박하게 만든 거니? 그냥 같이 바다 보러 간 게 답니다. 득팔은 졸지에 세경을 괴롭힌 학폭 가해자로 몰리게 되죠. 학폭이 열 거다. 그게 사실이니까. 세경아! 저랑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까? 세경이 듣게 여기서 할까요?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듯한 세경의 아버지. 자살하려고 육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성공하겠어? 애 보내시겠습니까? 놈의 자식이! 세경이 살리려면 아버님부터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건방지게! 어른이라면! 자식이 올바른 어른으로 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득팔의 말 몇 마디에 바뀔 그가 아니었는데요. 네, 교장 선생님. 비서가 안 오니까 약이 떨어져서. 그리고 여기 정상이 아닌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나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약국 가서 사올게. 진짜지? 우울증약 같던데. 그런데 이현의 어머니가 미쳐버린 이유가 따로 있었으니 누가 이렇게 약을? 부작용도 심하고 중독성도 있어서 정상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동수야. 비서가 약으로 조금씩 이현의 어머니를 죽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쯤 올 것 같긴 한데 내 손으로 직접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내 앞에 직접 데려와라. 득팔과 비서 중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동수. 이미경이가 칠성형님 살려준 사람인데 그래도 될까요? 우리 조직 막 다 그 시기 내가 막 길거리로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가하게 있는 거 보니까 별 다른 친척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오라고 한 거야? 그 앉지 마이소. 동수는 고민도 없이 득팔을 택하는데 해체할 깁니다. 우리 형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자 건드리는 기고 가족 건드는 거였거든. 지금껏 비서의 명령으로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는 일만 해왔던 동수였지만 야! 네 형님 살려준 거 생각 안 해? 맞습니다. 그 빚을 생각해가 지금은 보내줄라 합니다. 당신이 직접 가가 무릎 꿇고 빌으십시오. 3일 줍니다. 니들 미친 거지! 뒤늦게나마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로 합니다. 잘 가요. 더럽고 다짐 보지 맙시다. 그러나 그 집이 송희연 집이고 그 집에 사람 납치하러 간 거였다고. 들어가서 우리 홍재민 따라다니면서 등돈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그럼 동수파고 뭐고 다 끝이야. 비서에게는 또 다른 아군이 생겼고 같은 반선? 그렇게 득팔은 세경에 이어서 너 아니지? 네가 세경이 끌고 가서 여관 같은 데 데려가고 그랬어? 너 학폭이 회부됐어. 3학년 3반 송혜연 학생이 우리 자녀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된 처분을 못할 경우 곧바로 검찰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진들을 괴롭힌 학폭 가해자로 몰리게 됩니다. 방금 그 학생들이 학생을 학교 폭력 혐의로 고소했어요. 쉽지 않네. 제대로 붙어보자. 그놈들이 이런 짓을 벌일 땐 당신이 배후에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됐는데. 나도 내 밥상은 내가 차려 먹으려고. 어머니한테 약 준 걸로도 모자라서. 네 엄마가 직접 처방한 걸로 됐을 텐데. 이대로면 소년원에 넣어질 게 뻔한 상황. 나 너한테 안 잡혀.
유학이야? 소년원이야? 비서는 이미 이연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을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담임한테 가서 유학 간다고 해. 내가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으로 쳐 넣어버릴 테니까. 안 그럼 넌 그냥 소년원 가는 거야. 그러자 그 학폭위는 어른들이 잘못한 모양이야. 세경이 학폭위를 취소하며 진실을 바로잡아주는데 야, 학폭위가 취소되다니.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하지만 병철이 덕준이 새끼가 학폭으로 고소했다며. 내가 걔들을 팼단다. 일진들을 어떻게 하지 않는 한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죠. 이미경이라고 어머니 납치 사주한 여자가 있는데 근데 너 어디서 들은 거냐? 우연히 들었어. 네가 얼마나 한심한 새끼들이랑 놀았는지 이제 알겠냐? 아이씨, 너 또 왜 나한테 지랄이냐? 그래서 지금 어딨냐? 학교 앞 당구장에 죽 치고 있을걸? 니들이 버림판 아닌 거 알고 있다. 당장 고소 취하하고 학교로 돌아와라. 이렇게 된 이상 득팔도 일진들을 학폭 가해자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맞고서 할 거야. 우리도 맞은 거 맞잖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끝까지 가보시던가. 진실이 드러나면 일진들이 불리해질 게 뻔한 상황. 그럼 홍재민도 같이 고소하게 만들자. 동영상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야, 그럼 홍재민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되네. 니들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어. 무죄죄 몰라? 고죄 아니냐? 암튼 변호사도 붙여준대. 고소하려면 진단서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 얼마 전에 너한테 맞은 걸로 진단서 다 떼놨습니다. 니들은 양심도 없냐 이 사기꾼 새끼들아? 재민은 이 진흙탕 싸움에서 발을 빼려 하지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홍재민 내로남불 개오지네 진짜. 네가 뺨 때리면서 훔쳐오라고 했어. 학폭 주동자였던 재민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죠. 아니 2년을 그렇게 놀고선 기억도 못하냐? 가두고 우유 뿌리고 그리고 맞고서하면 네 이름 분명히 나오게 될 거야. 그냥 같이 고소해.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니까. 그러다 네가 손해는가. 제가 불리하다고요? 이미 득팔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마쳐놓은 일진들. 네가 3학년 1학기 때부터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그랬거든? 이연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는데요. 그놈들이 다 지웠나 봅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연락 안 되고. 네가 학폭당했다는 걸 증언해줄 친구가 있으면은 무조건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 네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은 한 가지뿐. 이미경이 애들 시켜가지고 나를 학폭으로 고소했다. 설마 네 형님한테 배운 기술로 싸우고 생기나? 내가 맞았다. 근데 내가 가해자가 됐다? 일진들을 움직이는 비서를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었죠. 이미경 잡아서 취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선은 배 회장 앞에 세울 거다. 배 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모든 걸 다 잃게 될 거다. 그러나 나도 당황스럽다. 조사도 최대한 빨리 잡는다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라는데요. 네가 취소서를 낸 거냐? 송희연이 학폭으로 고소당한 거 내가 검찰청으로 넘기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득팔을 보내버리려 했던 세경의 아버지가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연이 피해자예요. 정신 차려! 뒤에서 조종해서 학폭이 취소하게 만든 놈, 쓰레기 같은 놈, 최대한 빨리 소년원에 보내버릴 거야. 함부로 좀 말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알던 세경이 맞냐? 증언이라도 할 생각이야? 너 만약에 증언하면 그럼 넌 내 자식 아니야? 득팔을 구하기 위해선 한시빨리 학폭 피해 증거를 찾아야 하는 상황. 너 장병철 박덕준 핸드폰에 동영상 있지? 핸드폰을 훔치든 클라우드를 해킹하든 어떻게든 모아서 검찰 조사에 가서 밝혀. 그리고 CCTV까지 싹 다 뒤져서 이연이 피해자라고 밝히라고. 그럼 나는? 소년원 가는 거잖아. 이 사건 우리 아버지가 검찰에 넘겼다고 이 등신아. 재민의 도움 없이는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학폭위 열면 너 퇴학당할까봐 학폭위도 안 열었다고. 너 감싸주려고 너 학교 다니라고. 네가 선택해. 이번에도 비겁하게 그냥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이연이 도와줄 건지. 하지만 나 증언 안 해. 하라고 한 적 없다. 내가 증언하면 넌 소년원 안 가고 병철이 덕준 새끼를 잡아넣을 수 있다며. 근데 왜 하라고 안 하냐고. 그럼 넌 소년원 갈 거냐? 우리 아버지 적금 들었어. 내 대학교 등록금이래. 득팔을 도와주면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했죠. 미안해. 그런 재민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득팔. 너 소년원 갈 일 없다. 그리고 네가 사과해야 될 사람 나 아니다. 진짜 송희연이 나타나면 그때 정식으로 무릎 꿇고 빌어라. 밥은 먹었냐? 끝까지 자신을 지지해주는 득팔의 태도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냐? 근데 난 네가 변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지금처럼 앞으로도 애들 괴롭히지 말고 학교도 꼬박꼬박 나오고. 잔소리는?
그러니까 왜 부모님도 안 하는 잔소리냐고. 뭐야? 수도는? 살렸어? 재민은 처음으로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뭔지 깨닫습니다. 근데 난 네가 변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왜 울고지랄이야, 재수없게. 결국 증인도 증거도 찾지 못한 채 다가온 재판날. 좋아하는 여자 생겼니? 몸이 좋아졌잖아. 네 아버지도 그랬어. 그때 어머니에게서 비서와 이연의 아버지가 바람을 폈단 정보를 얻게 되면서 이미경 그년 얼마 전에 아파트도 사줬잖아. 그년 살라고. 네 아버지가 그래. 어딘지 알아요? 장편동 휘캐슬 아파트 1동 2402호. 마침내 비서의 꼬리를 잡게 되는데, 그러나 득팔의 재판은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나 고소할게. 어디로 가면 돼? 이대로면 재판에서 패소하는 건 시간 문제. 초조하게 동수일행의 연락만을 기다리지만 없다. 이미 오래 비운 느낌이다. 득팔의 유일한 희망마저 무너지는데, 내가 네 이름 언급 안 한다 하지 않았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기는 중이지. 그런데 태블릿! 비밀번호 80870명! 바로 일진들의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재민. 천이여, 조사실로 충암경찰 보내줘. 마침내 일진들이 학폭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니들이 다 괴롭힌 애들인 거냐? 제가 가해자입니다. 송현이 육교에서 뛰어내린 건 다 저 때문입니다. 왜 그랬냐? 형세는 단숨에 역전되고 왜 내 말 안 들었냐고. 네가 갇히는 게 똑같아서. 저 새끼들 보니까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래야 내가 덜 불행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개새끼야, 밥은 왜 줬냐고. 재민과 일진들은 단체로 쇠고랑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난 기회 줬다. 득팔이 건넨 믿음과 배려가 한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었는데요.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저 새끼만 지랄이야 진짜! 언제든지 쟤 건들면 니들부터 뒤진다. 그렇게 득팔은 무사히 소년원 플래그를 피해가고, 사모님, 통원 치료 받겠다고 퇴원 절차 밟고 있어. 이연은 마침내 자신의 평생의 한을 풀게 됩니다. 미안해. 사과하세요. 세경이 너한테 한 것만큼은 가해자야. 그리고 세경 또한 행복을 찾기 위해 칼을 빼들면서 당장 전학부터 가. 저 안 가요 전학. 그리고 이현이랑도 계속 친구로 지낼 겁니다. 너 진짜 아버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되찾는데, 버려줘야 정신 차릴래. 전 아버지 안 버려요. 어이 조카 여기요. 세경과 마찬가지로 득팔에게도 버릴 수 없는 아버지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수술하셨다면서요? 바로 칠성파 두목이었던 칠성 형님이었죠. 살도 빠지셨고 아주 골았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던가? 아버지께서 아버님 같은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떠나신 겁니까? 마치 죽은 득팔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모습에 이리 앉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칠성 형님도 숨김없이 자신의 속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싸움이 무서워지더구나. 그래서 일찍이 득팔이한테 칠성파 농장 주려고 한 것도 같고. 이미 죽은 놈이지 않습니까? 이 득팔이한테 아들놈이 있다길래 어이가 없었다. 와보니 더 어이가 없더구나. 모두를 속여도 칠성 형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이렇게 스치던 널 느끼는 것만으로 기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슬퍼해야 하는 건지. 형님은 아신다. 내가 김득팔이라는 걸. 이 어린 놈 지켜주려고 여태까지 남아있던 겁니다. 학교 가고 싶었던 건 아니고. 칠성 형님은 득팔이 계속 이승에 남아있길 바랐지만 나한테 득팔이는 언제나 1등급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득팔을 또다시 떠나보내야만 했는데요. 내 새끼를 2번 잃는 것 같구만. 그럼 니들은 여기 남아서 득팔이 돕고 천천히 와.
그러나 떠나기 전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죠. 아무래도 여자 맞아. 남자가 여자 생기면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아. 거기다 눈을 보고 말하네? 말도 조리 있고? 어머니나 배 회장한테서 독립하고 좋은 남자 만나세요. 나 20년을 집에만 있었어.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송이현이 졸업식 날 배 회장이 과연 올까요? 호적에도 안 올려준 남자예요. 독립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냥 택시 탈까? 그때 먼저 가 계세요. 저 배 회장 좀 만나고 갈게요. 공항으로 가주세요. 어디냐? 공항으로 와라. 배 회장 베를린에 있었다. 배 회장 탄 비행기 1시간 후에 도착한다더라. 마무리 짓자. 광고에 나와 있던 대로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이현의 아버지 배 회장. 감사합니다. 내 지켜볼 거야. 어? 송이현 어떻게 됐어요? 그 학생들 가해자였습니까? 난 변호 안 하니까 연락하지 마요. 비서가 또 마지막 발악을 하려 들지만 이경아, 우리 설렁탕집 어디로 가니? 이경이 설렁탕집 못 찾을걸요? 곧 바빠질 것 같은데.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짬뽕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너 송이현이? 아들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재빠르게 튀어보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득팔의 손바닥 위에 있었는데요. 너 어디서 코디라도 받았냐? 연희를 제대로 본 적도 없나 봅니다. 지로귀마. 사슴을 보고 말이라 하듯이 아비도 아닌 자가 아비라고 우기는 꼴 아닙니까? 경찰들이 아버지를 찾고 있단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그 문제는 미경이가 해결할 일이고. 배 회장은 비서에게 모든 걸 믿고 맡겼지만 조폭까지 앞세워서 어머니 납치까지 한 여자예요. 회장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미경이에요. 뒤늦게 그녀의 검은 속내가 밝혀지면서 회장님, 저 여자 때문에 송이현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몇 년 동안 좋았잖아요. 저밖에 없으시다면서요. 네가 한지 OK 건설에 엮여서 터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건 몰라? 그쪽이 아니야. 여기 와서 꿇어야지. 비서가 쌓아놓은 모래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야말로 박수가 절로 나오는 득팔의 카리스마. 손이 미끄러졌네. 어머니랑 순이현 앞에 나타나지 마셔. 이래야 내 아들이지. 내 호적에 올려준다. 키워준다는 뜻 몰라요? 하지만 득팔은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 따위 필요 없었는데요. 그 부모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고생들 했다. 난 한 바퀴 돌다 가야겠다. 너희 들어가라. 나 한 바퀴 돌다 들어갈게. 여기 남아서 득팔이 돕고. 모든 게 끝난 후에야 득팔을 알아보는 동수. 도대체 누구? 수육 하나 더 시켜주면 내 밑에 들어오겠다고. 그랬지. 득팔은 세경에게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기로 하는데요. 이게 나다. 김득팔. 맞아, 나 죽었다. 송이현 몸에 내 영혼이 들어간 것 같아. 네 몸이 죽은 거고 이현이 영혼이 돌아오면 넌 갈 곳이 없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돌아왔다, 송이현. 세경은 마침내 진짜 이현과 재회하고. 이현이야? 영원히 보이는 건가? 그래서 그때도 그동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요? 득팔도 부하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이신 점심이요. 이 형님이 말했다 아이가 공부 좀 하라고. 소주 한잔 하러 가자. 학생이 술 괜찮아요? 다 나 때문이야. 드디어 이현에게 사과할 기회를 얻은 세경.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나 한 번만 도와줘라. 이현은 검사 앞발을 둔 세경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렸지만 내가 왜 네 일에 껴야 되는데. 학폭으로 신고도 하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야. 너희 아버지한테 말씀 좀 드려주라. 싫어. 아버지가 두려웠던 세경은 그런 이현을 뿌리쳤고.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는 네가 너무 나 같아서. 그럼 나도 네 본성이 어떤지 애들한테 폭로할 거야. 사람들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날 체육관에서 재윤이 북숭아뼈 부러졌을 때 분명히 네가 제일 먼저 봤어. 근데 너 모른 척했잖아. 그때까지 내 밑바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뒤늦게야 그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는데요. 매달리는 너한테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학폭으로 신고해줄 땐 당한 적 없다며. 네 잘못도 있어. 아니, 다 네 잘못이야. 당시 세경에겐 누군가를 구해줄 힘이 없었고 그저 숨죽이면서 살기 바빴죠. 네 잘못 아니야. 지금의 너처럼 맞서 싸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득팔을 만난 후 세경은 마침내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너 용서해. 나랑 친구가 되겠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미리 말 안 하셨습니까? 어차피 죽은 목숨 아니냐? 마지막까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고 떠날 준비를 마친 득팔. 그동안 내 동생으로 있어줘서 고마웠다. 모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오든 저는 행님 못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런 자신과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준 세경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소신 있게 앞으로 밀고 나아가라. 이제 조용히 저승으로 사라지려 하는데 아저씨는 돌아가세요. 난 이번 생에 미련 없어요. 예상치 못한 이연의 선택. 그래도 아저씨 덕분에 행복한 내 모습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득팔 대신 이연이 사라지는 길을 택하면서 야, 역시 전교회장. 왜 여기 있어? 득팔은 진짜 이연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이 아저씨 대학 오더니 완전 변했네. 야, 미팅 갈래? 요즘 애들은 언어랑 스펙 쌓는다고 난린데 왜 아저씨 너만 노세요? 에? 그토록 바라던 대학교에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2024년 6월에 방영된 드라마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인데요. 이 작품은 호롤 작가의 웹소설을 토대로 만든 드라마로 늦은 나이에 대입을 꿈꾸던 전설의 조폭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왕따를 당하던 고등학생의 몸에 빙의하면서 가해자들을 응징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고등학생의 삶을 바꿔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휴먼 드라마입니다. 빙의물과 사이다, 참교육, 전개를 적당히 섞어 만든 저예산 웹드라마라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깊이 있게 짜인 캐릭터와 확실한 권선징악, 결말에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생각보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분량은 작지만 이서진, 이경영 같이 중후한 분위기의 유명 배우들이 참여한 덕에 분위기도 적당히 무게감이 있었으며 원작의 브로맨스적인 요소도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각색되어 원작 팬들과 새로운 시청자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작품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티빙, 웨이브, 왓챠에서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